그럼 CAGR이 무조건 100%는 넘겠네요. 124 정도. 124%의 연평균 수익률은.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자이크 남을 모셨는데요. 저희 젠포트에서는 하이딘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젠포트 이용하고 있는 50대 하이딘입니다. 와, 2018년이면은 저희가 17년부터 베타를 론칭했었는데 거의 초창기 멤버시거든요. 초창기 때 우연찮게 그 카페에서 글을 보고 그때 콘트 같이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젠포트 알게 돼서 그때는 이 백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웠잖아요. 초기라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테스트도 해보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네. 주식 투자 자체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주식 투자는 1998년 IMF 지나고 네, 대학원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와, 그때 어느 증권사 이용하셨어요? 그때는 대신증권 이용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때 그때는 그 당시에 MTS는 없었고 네. PC로 하는 게 있어서 대신증권 썼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 때라서 많이는 안 하고요. 조금 했습니다. 예. 저희 뉴지스타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 98년도에 대신증권에서 사이버스 HTS를 만든 HTS라는 단어 자체도 직접 만드셨던. 와, 그러면은 그분이 만든 거에 고객이시다가 이제 또 여기 고객까지 거의 저희를 20년 이상 이용하셨다고 봐야 되네요. 제가 도움 많이 받았죠. 아니면 저희가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랜 기간 손매매를 하시다가 이제 퀀트 투자로 넘어오신 건데 장단점이 있으신가요? 손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치 성장주 투자 위주로 이제 해왔고요. 장점인 경우는 자기가 공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좀 큰 돈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게 이제 하락할 때 거의 뭐 마이너스 50%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견디기 힘들고, 그다음에 또 시장 상황이 이제 제가 산 종목은 안 오르는데 다른 종목들,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거 오르면 좀 내동매매에 넘어갈 수 있어서 종목 선정은 괜찮지만 매매에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포트는 알고리즘을 이제 직접 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젠포트의 장점은 자동으로 되니까 제 전략을 짜서 백테스트에 한번 검증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믿고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해주니까 제 내동매매 같은 게 잘 안 생기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시간이 거의 이제 안 뺏기는 거죠. 예, 보통 가치 성장주 투자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묻어두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감정이 막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젠포트는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원칙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은 제가 이제 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을 넣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슬리피지도 좀 생기고 우연찮게 이제 많은 어떤 유저들이 모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좀 전략이 좀 깨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2024년 7월부터 운용하신 전략들을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던데, 그 전략들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형주 전략인 건가요? 예. 소형주 역추세 전략이고요. 기존에 이제 전략을 짰을 때는 전부터 강의도 있고 공개된 그 유튜브도 있고 해서 되게 그 경험상 조건이라든지 나머지 매매 조건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수록 알고리즘이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빼고서 이제 했던 거고요. 예. 그러면은 소형주로 눌림목 단타를 하신다는 건가요? 단타는 아니고요. 네. 소형주가 눌렸을 때 사서 수익 느낌? 아주 장기로 가는 건 아니고. 예. 2018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중간에 좀 젠포트를 떠났다가 돌아오신 건가요? 떠난 건 아니고요. 젠포트를 2018년부터 23년까지는 수익이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투자금도 꽤 많이 넣었었고요. 그래서 매월 뭐 월급 이상 수익이 났었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좋다. 그래서 점점 이제 비중을 많이 높여놨었는데, 2023년부터 이제 뭐 2차 전지로 시작해서 이제 특정 테마주만 계속 오르는 이런 장이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콘토도 소형주 콘토 했는데 그것도 깨지고,
계속 수익 냈던 이 젠포트도 수익을 못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빼게 됐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특정 테마 종목에만 몰리는 시장이 바뀌면 가야지라고 했었는데 계속 이제 2차 전지 끝나고 나니까 방산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종목 계속 가서 그게 어느 정도 좀 무그러지면 하려고 했다가 이제 마침 계속 이제 그 전략들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때 작년 2024년 7월쯤에 이제 괜찮은 전략들을 발견해서 이제 테스트로 이제 일단 실전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네. 그럼 24년 7월부터 돌린 전략의 수익률이 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86, 그럼 CAGR이 무조건 100%는 넘겠네요. 124 정도. 124%의 연평균 수익률은. 예, 그리고 제가 이게 더 괜찮다고 생각한 게 이제 백테스트보다 그리고 가상 매매 포트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작년 8월에 폭락하고 9월에 한번 폭락하고 11월에 폭락하고 12월에 계엄 때문에 그 와중에 얘가 그때 한 40% 수익 나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게 장이 떨어질 때 제 요 포트는 오르는. 아까 그 좀 이렇게 떨어진 소형주를 사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주도주들의 돈이 쏠리던 게 네. 아무래도 간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소형주 그 포트는 얘처럼 오르진 않거든요. 얘가 좀 로직이 간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포트를 돌린 건 아니고 백테스트를 돌려보니까 그냥 우상향하면서 이제 괜찮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돌린 건데 확실히 실전을 돌려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전에 이제 인터뷰하신 고수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주신 의견 중 하나가 젠포트 전략도 적립식으로 돈을 넣으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경험해 봤지만 특히 많은 젠포터 분들이 경험했었던 게 22년 말부터 1년 반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잘 버틴 분들의 그 공통점이 적립식으로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를 때 레버리지가 돼서 좋은 수익을 거뒀다. 저도 굉장히 좋은 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이제 소형주 전략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좀 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보셨나요? 저도 이제 소형주 전략을 이제 어느 정도 한두 개가 수익이 나니까 그거 말고 이제 좀 큰 돈을 투자하려고 뭐 소형주 아닌 중형주라든지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백테스트로도 수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스윙 위주나 장기 투자 위주로 이제 제가 가치 성장주 투자하는 경험 가지고 이제 전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나서 주로 이제 소형주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치 성장주 할 때는 이렇게 뭐 10종목씩 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젠포트는 기본 한 10종목 정도 분산해서 사놓으니까 한 종목을 3, 4년 기다리는 것보다는 10종목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반응이 나오고 한동안 아무 반응 없는 것보다는 10종목이니까 좀 더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번에 최근에 잘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뭐 수익이 나오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소형주 역추세라. 그러면 젠포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뭔가 전략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개된 전략들이라든지 뭐 강의를 들으면 너무 막 조건들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경험상 보니까 간단한 조건식, 그러니까 팩터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일단 간단한 조건씩 가지고 계속 백테스트 돌려보면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있고요. 그걸 이제 가상 포트에 넣고서 돌려보고 소액으로 실전으로 돌려보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전에서 소액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오거나 예상하는 대로 나온다면 그렇게 이제 그 포트에 대해서 그 포트에 이제 금액을 더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포트 하나 같은 로직인데 포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는 좀 더 큰 돈을 넣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전략인데 금액만 다르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 보니까 주문 가격대도 좀 다르게 해서 약간 미세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동일한 전략을 금액만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금액이 더 커지면 이제 그 주문 시간이라든지 어제 종가랑 같은 가격으로 할 건지 플러스 1%에 할 건지 마이너스 1%할 건지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커지면 할 텐데 일단은 놔두고 새로운 포트에 금액을 늘리는데 제가 이제 기존 포트에 더 추가를 안 넣는 게 기존 포트는 계속 이제 그 테스트용으로 실제로 이게 계속
잘 실전에서 잘 도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하나 부터를 만들어서 이제 좀 더 큰 금액을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형주 전략은 얼마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2022년까지 했던 전략도 소형주 전략이었는데 그때는 포트를 2개, 3개 만들어서 한 3, 4억까지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계속 수익이 나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하려고 보니까 정리는 제가 손매매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슬립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느낌으로는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다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젠포트에서 한번 그 소형주 전략 유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매매 금액을 비교해서 했을 때 보통 뭐 한 3천만 원? 뭐 그런 것까지 저도 이제 그거 참고로 해서 그렇게 이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 인터뷰 답변을 보니까 젠포트 뷰를 잘 쓰고 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인터뷰 참여하신 분들은 의외로 안 쓰던 서비스인데 잘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젠포트 뷰는 그 팩트에 대해서 이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만들어서 어느 팩트에서 수익률이 좋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맨 땅에 팩트 넣고 백테스트 돌리는 것보다는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각 팩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어느 분야에서 수익 잘 나오는지를 참고한 다음에 그 팩트를 가지고서 이제 백테스트 해보고 실제로 잘 나오면 그 팩트를 좀 조정해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젠포트 뷰는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 안 기다려도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제가 어떤 선정한 팩트에 대해서 젠포트 뷰 먼저 체크를 해보고 혹은 또 젠포트 뷰에서 또 괜찮은 팩트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예. 젠포트 뷰를 잘 쓰신다면 희소식일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조만간 신규 버전을 공개합니다. 거기에서는 백테스트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실제 젠포트처럼. 근데 속도는 수백 배가 빠릅니다. 백테스트도 되고 더 좋은 기능들이 좀 추가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건식을 A, B, C 넣으면 A, B, C 중에 C는 사실 오히려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빼 라고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곧 한 25년 5월쯤 제공될 예정이라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어찌 보면 젠포터 분들에게는 최고참 당군 할아버지께서 나오신 건데 한마디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동매매나 어떤 뭐 포모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매매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이 젠포트 자동매매 통해 가지고 그 매매에 대한 어떤 부담 혹은 내동매매로부터 벗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주식에 들이는 시간들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전략 잘 조금씩 잘 키워나가서 편안하게 주식 투자해서 수익 많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